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획부동산, 특히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취업할 때 조심해야 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을 과하게 많이 준다든지, 또 부동산 회사인데 이름에 중개가 안 들어가고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는 개발, 약간의 애매한 단어가 섞여 있는 회사 이름은 한번 꼭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수입 보장, 5천만 원 이상의 수입 보장, 이런 키워드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이후에 거의 채용이 다 될 거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취업이 될 겁니다. 취업이 되면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육 일자가 나오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첫째 날은 오리엔테이션 하고 회사 소개하고 동기들끼리 자기소개도 하고 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누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셋째 날 역시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거고요. 부동산 유망 지역과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각 주제별로 여러 팀장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할 거고요. 나중에 그 팀장들 아래로 동기분들과 함께 배치가 될 거예요. 교육 중간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한다. 어디에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개발 호재가 나왔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중개보수는 0.9%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토지 개발 매매는 5%부터 10%까지의 인센티브를 또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혹하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교육이 끝나면 각 팀장과 면담을 한 후에 교육 후 합격이라는 또 통지를 받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팀장들이나 여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내가 자격증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첫 출근.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리 배치는 그럴 거예요. 팀장이 앉아있고 양 옆으로 사원들이 이제 쭉 앉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자리를 배치를 받으면 책상에 별건 없을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회사라면 컴퓨터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때로는 이런 기획부동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기 하나 딸랑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기가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팀장한테 받은 일이 본인이 왜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계기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지원 동기 등을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계기에 대해서 왜 쓰느냐, 이 점이 굉장히 이상할 텐데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쓰면 된다고 합니다. 굳이 친구들한테 사실 전화도 많이 안 오지만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것까지 써야 되나? 굉장히 의아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그 처음에 회사 첫 출근할 때 그 두근두근한 느낌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 회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출근하기도 싫어지죠. 대부분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 기다려보자는 심정이 많을 거예요. 또 바로 그만두는 것도 뭔가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내 본인한테도 좀 쑥스럽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면서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냐면, 새로운 고객이 나에게 투자 문의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투자를 유도해라. 집원은 알려주지 말고 주변 땅의 시세만 말해줘라. 투자금은 소액도 되지만 그런 물건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빨리 나가버리고 대략 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를 가지면 된다. 가족에게 투자를 하면 다 못하게 하니까 몰래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나리오상만 들어봐도 완전히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입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제대로 된 부동산 회사가 아니구나. 기획이구나. 그래서 궁금하니까 초보는 물어보게 되죠. 아니, 그 매니저님, 팀장님, 어디 물건을 파는지를 알아야 집원 주소를 정확한 집원 주소를 알아야 고객에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표님이 나중에 직원과 신뢰가 쌓이면 그때 알려줄 겁니다.
뭐 회사의 보안 정책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결국은 그 전에 뭐 퇴사하신 분들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람해 보면 이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진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부동산 입문 계기, 부동산을 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쭉 작성을 하고요.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친구나 지인의 리스트 목록을 쭉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내가 계속 적어왔던 이 부동산의 입문 계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알리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에는 긴급이라는 걸 한다는데 이 긴급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전화해가지고 너 한 1억 정도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왜? 갑자기 1억? 너한테 좋은 일이야. 있어 없어? 빨리 얘기나 해. 일단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래. 당연히 그런 건 없죠. 너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거거든. 이거를 매입하면 2배 이상 올라. 근데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먼저 걸어가지고 나간 거야. 다음에 관심 있으면 또 연락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리스트에 또 적는 거예요. 1억 있는 사람과 1억 없는 사람도 구분하고요.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객을 좀 상중하로 구별을 하는 거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그 1억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다시 합니다. 물건이 나왔다. 다 필요 없고 빨리 계약금 보내고 우리 회사로 와.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지인은 계약금을 보내게 되고 그 회사로 와서 그 팀장, 그 매니저와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와 벌판의 토지죠. 실제로 여기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의 허가가 나오는지, 건축 허가가 나오는지는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 허와 벌판의 땅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를 보다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기획부동산은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또 하지만 오래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뭐 본인하고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좀 굉장히 달콤한 맛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말 부동산 중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약간 사기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 땅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인들을 이용한 나쁜 상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 기획부동산 취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취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기획부동산 취업 사례를 꼭 들어보시고 이런 방법들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이게 좀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나오시고 좀 더 좋은 부동산에 취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육, 좋은 부동산의 이미지를 가져야지 이런데 막 1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제대로 된 부동산을 접하기가 나중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 대표가 대표로 있는 K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지금 사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20대에서 한 40대 정도로 남성분이나 여성분 중에 지원을 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이력서를 지원해 주시면 1차 서류 통과 후에 면접 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더 기대를 해봅니다. 첫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마찬가지 돌아오는 나에게 수익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대표TV 많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대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네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2020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2021년은 좀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 코로나도 빨리 극복하고 경기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